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대부분의 배당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배당 투자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당 투자는 안정적이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손이 매우 많이 가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를 진행하면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ISA 계좌와 개인연금 계좌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준비가 끝나더라도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배당소득세가 더욱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세금 없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우리금융지주, 두산밥켓, 대신증권 등 비과세 배당이 가능한 기업들을 알아보았고 해당 영상도 같이 참고하셔서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소개할 기업이 많다 보니 빠르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영증권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도 6%를 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에 84억 원의 비과세 재원을 마련한 모습이지만 1년에 4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 아닌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보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배당 성장이 두드러지는 기업입니다.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배당 성향이 낮은 것을 미루어 보아 주주환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에 484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마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원무역홀딩스도 자사주를 14%나 보유하고 있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양홀딩스는 2022년부터 동결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결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일정한 것을 미루어 보아 주가 변동성도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1,60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배당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최근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배당 성향이 20%도 되지 않는 것을 미루어 보아 주주환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 2,00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하는 배당금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토닉도 꾸준하면서 성장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성장하고 있지만 배당 성향이 일정한 것을 미루어 보아 실적 상승에 따른 배당 성장이라고 보입니다. 2025년에 172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했지만 2024년에 지급된 배당금을 미루어 보아 충분한 재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일홀딩스는 최근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배당 성장을 보여왔지만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미루어 보아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성향도 일정한 것을 미루어 보아 배당 성장, 주가 상승, 실적 성장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에 994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했다고 생각됩니다. 넥센도 최근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배당 성장을 보이면서 배당 수익률은 상승하고 배당 성향은 낮아지는 것을 미루어 보아 주주 친화적이면서도 실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넥센은 2024년에 70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했는데 2025년에 1,00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것을 미루어 보아 향후 몇 년 동안은 배당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이스도 최근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배당 성장을 보여주면서 배당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는 2025년까지 연간 10% 이상 배당 성장을 보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2025년에도 배당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2024년에 393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모습이고 2024년에 사용을 하면서 비과세 배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 비과세 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유력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키스코홀딩스도 최근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2024년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8%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키스코홀딩스는 2024년에 452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하였고 24년 결산 배당과 25년 중간 배당으로 비과세 배당 재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99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25년 결산 배당도 비과세 배당을 기대해봐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동국제강은 동국홀딩스에서 분할되어 2023년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철강 산업이 좋지 않다 보니 2024년에는 배당 삭감이 나타났는데 주가 하락도 같이 나타나면서 배당 수익률은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동국제강은 2024년에 2천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모습이고 2027년까지 최소 배당금으로 400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넥스틸은 2023년 8월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2023년에 572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했고 23년 결산 배당, 24년 결산 배당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2025년 중간 배당금으로 1,155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비과세 배당입니다. 지금까지 비과세 배당 재원을 거의 다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한양이엔진은 꾸준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2022년에 비해 배당금은 상승했으나 배당 수익률이 낮아진 것을 미루어 보아 주가 상승이 동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165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양이엔진은 15%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주주 환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철강도 최근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배당금을 2배 상향시켰고 8%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24년에 50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하였고 2024년 결산 배당금에 바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2025년 중간 배당도 비과세 배당을 했기 때문에 100억 원의 재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콜마홀딩스는 배당 투자로는 기대가 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2022년에 비해 배당금이 감소하였고 배당 수익률도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50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하였고 24년 결산 배당과 25년 중간 배당으로 비과세 배당 재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아직 41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은 있지만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영무역은 꾸준하면서 성장하는 배당금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배당금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배당 성향은 일정한 것을 미루어 보아 실적 성장이 동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48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했지만 24년도에 123억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한 것을 미루어 보아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삼영무역은 시가총액보다 높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배당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인화전공은 2023년에 19%의 배당 수익률을 보인 기업입니다. 2023년에 402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하고 바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비과세 배당 재원을 사용하였고 13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비과세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꾸준하게 배당금은 지급하고 있으나 실적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에 1,00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비과세 배당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거부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투자를 결정해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OCI는 OCI홀딩스로부터 분할되어 2023년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전년 대비 배당 성장을 보였던 2024년에는 196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5년 1,00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것을 미루어 보아 충분한 배당 재원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의 상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온스 글로벌은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배당 성향도 높지 않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5년에 500억 원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배당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2020년부터 꾸준하게 매출액이 상승해주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기업이다 보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한 기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현대엘리베이터 등 많은 기업들을 알아본 바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기업들과 지난번에 확인한 기업들을 메모해두고 기업들의 공시를 꼼꼼하게 확인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